34점에서 96점으로 올라간 실제 학생이 공부한 사례거든요. 8월부터 공부해가지고 9월에 바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50점에서 86점 받은 학생, 7점에서 100점 받은 학생,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못 풀다가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그 친구들이 공부했던 비법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 좀 구체적으로 적어뒀으니까 오늘 강의하는 것들 잘 들어주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저희 그 학원에서 지난 2학기에 시험 봐서 만점 받았거나 성적이 많이 올라간 학생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부 추려왔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 보시면은 77점 받았다가 100점 받고, 공교롭게 다 77점대였네요. 100점 받은 학생들, 그리고 70점대, 80점대에서 90점대로 올라간 학생들, 심지어 34점대에서 96점까지 올라간 학생들, 59점에서 95점까지 올라간 학생들, 이렇게 성적이 낮았는데 애매한 성적을 갖고 있었는데 만점을 받거나 고득점을 받은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항상 시험 때마다 이런 학생들이 나와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기본 문제들을 일단 다 맞힐 수 있어야 돼요. 기본 문제들 다 맞히면 70점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변별력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90점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들 정도만 맞히거나 기본 문제도 다 못 맞히던 학생들이 변별력 있는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다 맞췄거나 여러 문제를 맞춰서 90점대 이상 100점을 받은 케이스겠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못 풀다가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그 친구들이 공부했던 비법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 좀 구체적으로 적어뒀으니까 오늘 강의하는 것들 잘 들어주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70점대부터 막 3, 40점대까지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5가지 방법을 정했습니다. 5가지 방법. 일단 요약해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1번, 어떤 시기에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커리큘럼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풀이법을 익히는 거, 발상법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심한 문제를 푸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연습하는 거고요. 네 번째, 심화 오답은 3번 이상 복습해야 된다. 다섯 번째, 킬러 문제는 직접 설명해보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첫 번째, 어떤 시기에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진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보면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성적 안 오르는데, 올바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를까 말까 하는데, 정말 이건 지금 이 시기에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잘못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뭔가 불안감 조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올바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일단 공부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당장 다가오는 학기의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 잘 봐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학기, 그 다음 학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미래에 다가올 시험들을 잘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시험은 기본 문제 다 맞히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춰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걸 못하면 고득점 절대 못 받는 것이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상황에 맞는 현행과 당장 다가오는 학기 시험 공부하는 거, 그리고 미래 시험들을 준비하는 선행의 밸런스, 이 비율을 개별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잘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력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진도만 겉핥기식으로 쭉쭉 빼고 있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현행 시험을 못 봅니다. 이러면 현행 시험 진짜 못 봐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거 막 나가고 있는데 막 시험 보는데 학교에서 70점 나오고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봅니다. 일단 당장 다가오는 학기 시험 잘 봐야겠죠. 그러면서 일정 시간을 써서 미래에 다가올 시험들을 준비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심화를 제대로 지도해주는 학원이 없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기본은 했고 심화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실제 저희 상담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충청북도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얘는 그 공통수학 1,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기본을 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잘 했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심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반이 없거나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념을 처음 공부한 친구들은 똑같이 앉아가지고 개념을 복습할 예정이었다. 겨울방학 때.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심화를 나가야 돼요. 심화나 선행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깊게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고 있는 것도 안 된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년별로 실력대별로 어느 학년에 어느 실력대 학생들이면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정리해놓은 커리큘럼 표가 있습니다. 공유해드릴 거거든요. 지금 보여드릴 거거든요. 꼭 이거 참고해가지고 학생이 그러니까 본인 학년에 어떤 실력대인지 평가해 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기준 커리큘럼 표에서 개별적인 학생의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해서 나가면 그러면은 얼추 커리큘럼상 문제가 있지는 않겠구나. 안심하고 공부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원래 재원생들한테 저희가 커리큘럼 짜주는 건데 이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보고 진단해 봐주세요. 중학교 1학년은 1학기 시험 본 학생들 있고 2학기 시험 본 학생들 있죠. 그래서 1학기 시험 본 학생들 기준으로 만든 표고요. 최상 D 진도를 지금 여기서 중 3-1로 겨울방학 때 해놨는데 더 많이 나간 학생들, 앞과정까지 잘 되어 있고 탄탄히 잘 되어 있고 더 많이 나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나가도 됩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적어놓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가오는 학기, 예를 들면은 예비 중1이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험 기출문제, 예비 중2면 2학년 1학기 시험 기출문제를 풀려보세요. 그걸 풀어봤을 때 나오는 성적대 가지고 요거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선행 진도를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험 본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2학기 시험 본 학생들 커리큘럼 표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그리고 현재 이제 올해 중2, 중3인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 고3 시험 본 다음에 선행 진도 나가는 거랑 맞춰가지고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준 커리큘럼 표가 있는데 그 링크 저희가 본문이나 고정 댓글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평가를 하고 싶은데 평가를 해보면 좋은데 집에서 시키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올마이트 캠퍼스에 사실 등록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진단 테스트 보고 맞춤형 커리큘럼을 이렇게 세워서 나갑니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시간 써가지고 짜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먼저 상담 신청한 100분에 대해서 진단 테스트 무료로 해드리고 로드맵 컨설팅 리포트로 나가거든요. 요거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 꼭 해주셔서 이거 받아보시면 도움 정말 많이 되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원래 유료로 3만원 받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신학기 기념으로. 그리고 두 번째, 5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커리큘럼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심화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법 또는 발상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건데요.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 이거잖아요. 개념이나 기본 수준 문제까지는 잘 푸는데 심화 문제는 손도 못 댄다. 응용을 못 한다. 아이가 문제인가요? 애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해도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 문제 아닙니다. 원래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수학에서는 기본서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심화 문제만 나오는 풀이법들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실전 개념이나 또는 발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기본 개념사 유형서에서는 직접적인 풀이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가 정말 좋거나 수학적인 머리가 정말 좋거나 심화 훈련이 되게 잘 되는 친구들은 기본 개념과 유형까지만 공부하고 나서도 그런 풀이법들을 떠올려서 막 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일반적인 친구들이 개념과 유형까지만 공부했을 때 심화 문제 푸는 걸 어려워하는 거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어떤 실전 개념이나 발상 같은 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풀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문제 예로 가져왔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의 가벼운 응용 수준 문제입니다. 풀이법을 익히기 전에는 막 이거 넓이만 주고 변의 길이 안 줬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아닐 거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막 이거 보고 저거 보면서 막 추론을 해야 돼요. 사실 심화학습이란 건 이런 사고의 과정을 연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떠올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심화교재 공부할 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 때 이걸 처음 만난다. 그럼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풀이법이라는 걸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긋고 나눴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12등분 된다라는 풀이법이 있어요. 이거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발상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암기하듯이 이 풀이법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풀이법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해한 다음에 여러 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바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심화 문제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를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대표적인 풀이법들을 배우고 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할 때도 훨씬 수월하고 시험 볼 때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 이 대표적인 풀이법들을 먼저 응용심화 과정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고 유사 문제들 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서 오면은 이렇게 시키는데 그럼 우리 그 올마이티 안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팁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참고로 심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그 풀이법들을 적어놓은 교재들이 제가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를 그럼 풀이법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센 있죠. 센 C단계 보면은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 단원에서 익혀야 될 대표적인 그런 어떤 발상법들이 담겨있는 문제들이 센 C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 C단계를 마치 그냥 그게 정리되어 있는 교재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익혀주시면은 그 다음에 일품이나 블랙라벨 같은 심화 교재를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 적으면서 그 발상 포인트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복습해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 심화 문제를 풀이하는 단계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심화 문제를 풀 때는 풀어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특정 유형의 풀이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가 있는데 이걸 꼭 적용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는데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전략 생각해보기. 두 번째, 조건 체크해보기. 세 번째, 조건 해석해보기. 네 번째, 조합하기인데요. 첫 번째로 문제를 보면요. 그냥 되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구하려고 하는 게 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값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구조나 전략을 먼저 생각해봐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문제 읽으면서 막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하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제목이 안 바뀌었는데 두 번째는 여기가 조건 체크해보기입니다. 조건을 모두 체크해보기. 수학 문제에서는 그냥 주는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는 정보를 다 활용해야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평행사 변형이라는 정보가 주어졌고 대학생의 교점 정보 주어졌고 넓이 주어졌고 중점 이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이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크. 네. 세 번째 뭐냐? 그 조건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평행사 변형과 두 대각선의 교점을 주었다. 평행사 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두 대각선은 각각을 2등분하고 그 평행사 변형은 넓이가 동일한 삼각형들로 나뉘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했던 개념과 유형 그 풀이법 지식을 가지고 모든 조건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모든 조건에서 다. 해석을 쭉 해요. 쭉.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 이 해석들을 종합해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들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답을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A, B였다. 그럼 그 조건들을 해석하면서 A가 직접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두 가지 조건을 해석한 걸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또 B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해석한 것들을 다 종합해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풀 때 해봐야 되는 시도입니다.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조건 체크하고 조건 다 해석한 다음에 해석한 조건들 가지고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종합해봐라. 이게 심화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단계별 풀이법입니다. 어떤 특정한 발상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화 문제를 푸는 그냥 프로세스예요. 스텝이에요. 이게 무조건 이거 따라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심화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심화 문제는 심화 오답 같은 경우에는 3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었어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직접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못 푸는 경우들 되게 많죠. 근데 심화 문제의 오답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최소 3회 이상 오답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들은 다음에 즉시 바로 다시 풀어보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1번 한 번 반복했죠. 그 다음에 일주일 뒤 또는 한 단원 마치고 나서 다시 풀어보게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일주일 뒤에 오답 전체 다 복습한 다음에 오답 테스트 보거든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지났거나 한 단원 끝났을 때 정도에 다시 풀어본다. 근데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시 풀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반복해야 된다. 반복하다 보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킬러 문제는 직접 설명해봐야 된다. 가장 완벽하게 학습하는 방법은 사실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직접 설명해보면 정말 완벽하게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단원마다 킬러 문제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그 문제들만 그래도 설명해보는 거예요. 골라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요. 중학교 3학년 그 킬러 문제 한 개 제가 해설 가져온 거거든요. 킬러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단원에 있는 개념과 핵심 풀이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 문제를, 그러니까 이 킬러 문제를 한두 개 골라가지고 설명하다 보면은 그 단원의 개념과 핵심 풀이법들을 이해했는지가 점검이 되고 스스로 약간 메타인지를 할 수 있게 돼. 내가 이거 잘 모르는구나.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끄적이면서 풀 때랑 설명할 때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가 달라요. 막상 내가 막 손으로 적었는데 말로 설명해 보면은 막 막히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킬러 문제를 골라 설명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올마이티에서는 모든 소단원마다 설명하기 문제를 사고력 문제를 좀 난이도 있는 걸로 해가지고 한 문씩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거를 단원마다 다 연습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실천한다고 하시면요. 단원마다 부모님께서 한 개씩 골라가지고 설명시켜 보세요. 근데 만약에 설명시키는 게 애들이 막 부끄러워한다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설명이 싫어하면은 한 문제씩만 골라서 서술형 풀이과정 적듯이라도 적어라 라고 해서 그걸 봐주세요. 그래서 진짜 말로 정말 완벽한 풀이과정이 적혀있는지를 단원에 한두 개씩은 골라서 시켜주셔라 라는 게 마지막 팁입니다. 네,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어떤 시기에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 헛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커리큘럼 표 앞에 공유해드렸죠. 커리큘럼 표 공유해드렸으니까 이거 다시 해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번에 수업 상담 신청하면은 저희가 학원 차원에서 다 이제 레벨 테스트 보고 커리큘럼표 짜드릴 테니까 무료로, 원래 유료인데 무료로 짜드릴 테니까 보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첫 100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드리고요. 선착순 100명에 대해서는 이후도 시간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이법을 익힌 다음에 익히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심화 문제를 풀어내는 그 단계 말씀드렸죠. 네 번째, 심화 오답은 3번 이상 복습해야 된다. 마지막 킬러 문제, 단원별 한두 개씩이라도 직접 설명해 보게 시켜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요 5가지 제가 많은 것들 알려드렸거든요. 심화 문제 공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5가지대로만 열심히 공부하면 무조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아까 30점대에서 90점 가는 학생들 있었죠. 이런 방법대로 공부해서 한 거예요. 무조건 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까 전에 이렇게 성적 많이 올라간 친구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친구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보면은 지금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수학에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간절한 학생 학부모님들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반드시 성적 올릴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가져왔고요. 저희 올마이티 캠퍼스의 목표는 뭐냐? 수학 성적을 올려준과 동시에 올바른 학습 습관을 기르고 나아가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만들어준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좋은 성적 받지 못한 친구들 반드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4점에서 96점으로 올라간 실제 학생이 공부한 사례거든요. 8월부터 공부해가지고 9월에 바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순공 시간만 수학 공부가 10몇 시간씩 했습니다. 50점에서 86점 받은 학생, 20시간, 15시간, 17시간 엄청 열심히 했죠. 기본적으로 노력이 좀 따라와야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아까 특강 때 말씀드린 방법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무조건 올릴 수 있다. 7점에서 100점 받은 학생, 13시간, 8시간 이 정도면 많이 한 편은 아닌데 선생님이 시킨 걸 꾸준히 열심히 한 친구인데 친구는 100점 받았어요. 아직 안 됐지만 반드시 고득점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심어드리기 위해 말씀드렸고요. 학생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과 운영진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공부를 챙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씩 올바른 학습 습관과 끈기를 기르고 실력을 쌓아서 목표했던 성적에 가까워지고 그 과정 중에서 노력하면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